나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솔직히 헛웃음부터 나왔습니다. GPT사를 뛰어넘는 중국 AI 등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이 AI 기술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연구를 해온 나로서는 중국의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 보안과 알고리즘 최적화를 연구하는 내 입장에서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AI 강국이라면 왜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AI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 보안 전문가로 현재 유럽 최대 IT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렌 듀퐁이고 AI 보안과 알고리즘 최적화를 연구하는 팀을 이끌고 있어요. AI 기술의 발전을 분석하고 각국의 AI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것이 저희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딥시크가 GPT-4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거대한 데이터셋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AI의 특정한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의 GPT 계열과 뚜렷한 차별점이 없었어요. 단순한 수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진정한 기술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AI의 위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동료 연구원들도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는 글로벌 AI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으로 각국에서 온 AI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하는 공간이에요. 얼마 전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기술 검토회의에서도 딥시크가 주요 토론 주제였습니다. 중국 AI는 이제 세계 최강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중국 AI가 정말 대단하다고 치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중국산 AI 플랫폼을 금지하는 이유는 뭐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회의실에 앉아 있던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인 연구원 리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중국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도 있죠. 기술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많아요. 얼마 전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중국산 AI의 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공공기관 사용을 금지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그러자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연구원 김 박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산 앱도 점점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딥시크 역시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GPT 계열을 선호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보안 연구원들이 딥시크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죠. 모델 자체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부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데이터 보호 기능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중국은 AI를 빠르게 개발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보안이나 윤리적 부분에서의 검토가 부족했던 거죠.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 씨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AI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문제는 중국이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나 성능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소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김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엘렌 박사님, 딥시크와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김 박사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딥시크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들로 AI의 허점을 드러냈죠. 화면에는 네티즌들이 딥시크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BTS 멤버 이름을 말해줘. IP가 뭐야? 강아지를 한글로 뭐라고 해? 같은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이 질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조합하자 딥시크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 웨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사소한 버그일 뿐이에요. 딥시크의 핵심 성능은 여전히 뛰어나죠. 개발 비용은 GPT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첨단 AI를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리 박사님, 독일인 연구원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딥시크의 학습 과정과 데이터셋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글로벌 AI 기업들은 모두 어느 정도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실제로 딥시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해보면 기존 AI 모델을 단순히 복제한 흔적이 보여요. 게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학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시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구글 검색보다 20배나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리 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서방 세계의 편향된 시각일 뿐이에요. 중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이미 여러 국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미국 해군, 대만, 이탈리아, 일본까지 데이터 보안 우려로 잇따라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죠. 기술의 발전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자체 AI를 개발할 때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죠. 그날의 토론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의 발전만을 쫓지 않고 윤리성과 보안성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 앞으로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토론이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연구소 관리자가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다음 달부터 국제 AI 보안 표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각국의 연구원들이 팀을 이뤄 진행하게 될 텐데, 특히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우리 연구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연구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리 웨이는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보안 기준은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늦춰질 것이 분명해요.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세요. 딥시크만 해도 출시 한 달 만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 박사는 차분하게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리 박사님, AI의 발전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네티즌들이 발견한 것처럼 딥시크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무단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점,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연구진들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한스는 자신의 노트북을 펴며 덧붙였어요.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딥시크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일반 검색 엔진보다 20배나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실효성이 없죠. 중국 법률상 정부가 원하면 모든 데이터를 언제든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토론이 격화되는 와중에 저는 특히 한국 연구진의 접근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어요.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발견한 딥시크의 취약점들, 답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 정치적 검열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보안과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AI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김 박사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텍사스주는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 해군도 전 장병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대만,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를 취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AI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리 웨이와 다른 중국 연구원들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가 한국 네티즌들의 발견을 설명할 때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의심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는 곧 연구소 내의 긴장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인 연구원 타나카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 AI 발전을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겠죠. 한국 연구진이 제안한 것처럼 투명성과 보안성을 갖춘 표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열띤 토론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국 연구진들의 작업 방식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한국팀과 중국팀이 각각 맡은 데이터 검증 작업을 지켜보며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검증했어요. 김 박사의 팀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전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상세히 토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우리가 만드는 AI 보안 표준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해요. 김 박사의 이 말은 연구소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중국 연구진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리 웨이의 팀은 빠른 결과 도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검증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려 했고, 이는 자주 다른 팀들과의 마찰을 일으켰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해요. 리 웨이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토하던 중 김 박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팀이 제출한 보고서의 수치가 실제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김 박사의 지적은 연구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팀은 자신들의 AI 보안 시스템의 성능이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는 마치 딥시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던 거예요. 김 박사는 전체 회의에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연구소는 한국팀의 검증 방식을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반드시 다른 팀의 교차 검증을 받아야 했고,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의무화되었죠. 이는 비록 개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이 보여준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앞으로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구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의 방식이 표준이 된 이후 연구소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더딘 진행 속도에 불만을 표하던 다른 국가의 연구진들도 점차 이 방식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이 보여준 기술 민주주의였습니다. 김 박사의 팀은 중요한 발견이 있을 때마다 전체 연구진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AI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기술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혁신일 뿐이죠. 김 박사의 이 말은 많은 연구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팀이 실제 딥시크 사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네티즌들이 발견한 딥시크의 취약점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반면 중국팀의 태도 변화는 더딘 편이었습니다. 리 웨이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속도를 강조했고 때로는 은밀히 검증 과정을 생략하려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한국팀의 검증 방식을 채택하면서
모든 연구 결과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 특별했던 사례는 AI의 윤리적 판단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AI가 윤리적 질문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의 테스트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들을 통해 AI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건 마치 딥시크가 보여준 문제와 같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했어요. AI가 윤리적 판단을 할 때는 특정 국가나 이념의 관점이 아닌 보편적 인권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우리가 발견한 편향성은 AI가 특정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전체 연구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AI 윤리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특히 한국팀이 제시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은 이후 국제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팀의 영향력이 연구소 밖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AI 연구기관들이 우리 연구소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식 검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던 중국의 일부 연구기관들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 박사의 이 말은 이제 연구소의 모토가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기술 혁신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가 아닌 더 안전하게, 더 투명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나 성능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접근 방식 차이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빠른 성과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집중했어요. 딥시크의 사례에서 보듯 그들은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결과물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한국은 철저한 검증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죠.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시민의식이었어요. 딥시크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이 전문 연구원이 아닌 일반 네티즌들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높은 기술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나라의 기술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연구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국제 표준이 되었죠.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흔히 아시아 국가들이 모방과 추격에 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는 것처럼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결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준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 박사의 말은 기술 발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진지한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빨리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기술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 연구진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보게 되었어요. 딥시크 사태는 겉으로는 중국 AI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빠른 성과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혁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갈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일 것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중국 연구소에서 여러 번 초청을 받아왔었어요. 중국의 발전하는 AI 기술을 직접 보고 평가해달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미루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의심스러웠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딥시크 사태를 겪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중국의 AI 기술이 정말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방문 후에는 한국에도 꼭 들러야겠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나라의 AI 연구소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여정이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